준하면 모르는 것을 이긴다 스터디84입니다. 요즘 사적 제재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사적 제재란 무엇일까요? 사적 제재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갑자기 뜬 이유는 이제 백종원 유튜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그 국밥집이 떴죠. 그래서 논란이 시끄럽게 됐고요. 이 사적 제재를 유튜브에 쳐보면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안 좋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요즘에 이 사적 제재에 대한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범죄도시는 비록 형사지만 이 형사는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이 범인을 폭행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이 밀양 영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빡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사는데,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일용직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오는 이런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화 아저씨나 테이큰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빌런들을 처단한 걸 보고 우리는 통쾌한 복수를 느낍니다. 이 영화 안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를 주인공이 악당 무리를 단절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밀양 성폭행 사건 뜨면서 너무 무서워요. 그분 이사 안 가시나요? 라면서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도 당연히 그런 영상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제재를 우려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집단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워하는 집단들인데 대표적인 집단이 사법부와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오죽하면 그럴까가 49%, 강력 범죄라면 인정, 선택적 허용한다가 44%, 그러니까 대략 93%가 사적 제재에서 좋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안 좋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밀양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빡치는 이유는, 가해자들은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사고 돈 벌고 결혼하고 수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한데, 혹은 가해자는 알지만 그 가해자를 두둔했던 경찰은 진급도 하고 승승장구하는데 피해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정의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요. 악당은, 범죄자는 처벌을 합당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왜 피해자만 오히려 더 피해를 봐야 되고, 가해자 가족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아들 통해 조폭의 단속 정보 유출, 경찰 유착 비리, 전입 가격, 버닝성 수사단 비리 경찰관 구속.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보고요. 그다음에 부패 경찰 영화보다 더하네, 동창 성매매 없어 뒤봐주고 뇌물 받았다, 이런 거 보면서 경찰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경찰서 홈페이지 가면 아직도 이런 항땡땡에 대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해자를 두둔했던 사람이 경찰을 하고 있고요.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사람들은 더 빡치는 거죠. 언론들이 그럼 이렇게 했습니까? 언론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해놓고는 이번에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자기들은 언론에 이런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왜? 유튜버들한테 밥그릇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심초사가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한편은 언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들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마치 언론들만 이 사회에서 문제점을 자기들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국내 언론들이 못했던 거를 BBC라는 영국의 공영 방송이 버닝썬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면서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유튜버들 중에 중고차 빡차라는 사람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분 영상을 보면 불법으로 중고차를 판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받게 해줍니다. 피해자가 와서 내가 이런 사유로 사기를 당했다면 이 사람이 중고차 가갖고 돈을 받아줘요. 근데 일반 경찰이 그렇게 해주나요? 검찰이 그렇게 해줍니까? 언론이 그렇게 해주나요? 못하죠. 이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한테 의지하게 됩니까? 중고차 관련 이렇게 돈을 받아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경찰이나 검찰한테 할까요? 경찰한테 전화해봐야 그냥 고소하세요. 그럼 고소한다고 다 됩니까? 고소하는 시간, 변호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밀양 여중생 직장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정보가 연이어 공개된 JTBC네요. 하지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도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JTBC네요. 그래서 JTBC가 이거 사건 반장 이제 강영욱에 대해서 이제 방송한 적이 있죠. 너희들의 잠재적 살인마다 프로그램 폐지하고 고소당해라. 너희는 꼭 고소당해라.
이 쓰레기 언론은 왜 안 없어지는 거임? 공중파는 항상 성역처럼 다뤄지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유튜브보다 더하다. 야들은 레카다 레카 라고 하죠. 연봉 8천만원 밀양 가해자 지목 남성 직장서 퇴직 처리. 밀양 성폭행 가해자 단위도 공기업에 사표 냈다. 밀양 여중생 가해자 단위도 공기업에 사표 제출. 우리가 왜 더 글로리를 보고요, 테이큰이나 아저씨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더 이퀄라이저를 보면서 우리가 왜 통쾌함을 느끼나요? 사법부가 해주지 못했던 거를 유튜브가 결국에는 사적 제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퇴직 처리하게 했잖아요. 누구는 연봉 8천만원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수사당국을 믿는 이유는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가해자한테 당한 거에 대한 그래도 응어리는 조금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사적 제재가 없었다면,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만뒀을 거고 이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잘랐을까요? 밀양 가해자 폭로의 주주들 부끄럽다 결국 해고, 법이 개판인 시민들이 나서네. 저런 걸 날아가야지 국민들이 하네. 그래서 2015-16 판검사 관련 주요 비리 사건, 법원 경찰에 영향력 행사해달라는 사업체에게 2억 6천만원 수수한 혐의, 대학 후배인 여대생 2명 불러내 성추한 혐의,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재판 편의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 원 부당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청탁 등의 대가로 5억 원 수수 혐의, 넵슨 등으로부터 9억 원 뇌물 수수 혐의. 자, 부장판사, 부장검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연수원 27기 전 부장판사, 연수원 40기 전 판사 등등입니다. 아들 통해 조폭의 단속 정보 유출, 경찰 유착 비리 전입 가격, 부패 경찰 영화보다 더하네 등등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사법당국, 수사당국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자, 피해자, 밀양 여중생 피해자는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답니다. 신상이 노출돼 서울로 전학 간 그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성폭행 피해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고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가 힘이 들죠.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며 사건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밀양 경찰서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들은 땅땅거리는 삶이 결혼 낳고 자식 낳고 살면서 혹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녔죠. 사람들 그걸 보면서 붕괴한 겁니다. 근데 사적 제재 하지 말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여성 살해범 캄보디아는 얼굴 공개, 한국은 모자이크. 한국의 문제는요, 이런 가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얼굴 모자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단역 배우 자매 9년 만에 눈물의 장례식, 장영록이라는 분이시고요. 단역 배우 두 자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두 자매 어머니죠. 대한민국 경찰은 썩었습니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언니는 동생의 권유를 드라마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경찰이 개치 수사를 했다는 거죠. 밀양 여중생 사건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2차 가해를 했대요. 가해자들 협박도 끊이지 않았던 것을 알려졌다. 자매를 잃은 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했다. 이 사건을 제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7만 명이 넘어 경찰청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은 전체 조사 대상자 20명 중 1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한 명은 연락은 닿았지만 조사를 거부, 한 명은 행방불명 사태. 제대로 수사했었나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소가 들어온답니다. 시위로 고소가 들어온대요. 이분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소가 들어온답니다. 관광범들한테요. 사적 제재 하지 말라고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나요? 그 가해자도 합당한 처벌 받았나요? 그러면서 무슨 사적 제재 운운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2024년 1월 26일에도 저는 시위하다 그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3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서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위로 세상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가해자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나도 자식 가진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죠. 단역배우 두자매, 강광범 등등등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 안 해요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운운하는 언론은 유튜브에 밥그릇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니까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한다고 뭐라 하죠. 사적 제재 운운하는 윗대가리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비난받을까봐, 자기 가족들이 혹시나 욕 처먹을까봐 사적 제재 운운하죠. 사적 제재 운운하는 사법부는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사법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요, 윗대가리들 보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의 아픔을 가해자들이 처벌받음으로써 조금은 누구뜨리고 저렇게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저런 가해자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질서와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평. JTBC야, 니들이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하는 거 비난할 자격 있냐? 니들도 렉하잖아. 니들도 아님 말고 나 알바노! 시전한 새끼들 아니야? 니들은 사적 제재에 우준할 자격이 없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